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기호스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네이버 시계로 한번 볼게요. 2시 27분입니다. 새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오늘부터 이제 좀 변동성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를 시킬 텐데, 자, 여러분들 영상을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인생의 선배님들 영상 오늘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좀 변동폭을 키울 텐데 위보다는 좀 아래로 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상방에 대한 부분은 왜 발생이 되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이제 신성 델타 테크의 후속탄이 나온다 시장에서 그럴 때도 웬만하면 이런 고가의 접근을 안 하고 예 저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부분은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해라. 이 부분에서는 일단 던져라. 다시 한번 매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신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과거 이 LK99라는 진위여부를 판단했을 때 이때와 똑같은 논리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손실 중인 분들도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썸네일은 좀 화려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때 신성 ST의 상장권을 이끌어내면서 다시 이 부분을 가잖아요. 분명히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자, 중요한 건 LK99에서 황을 섞은 피시포소스 이 부분이 김현탁 박사가 분명히 기조연설을 발표했잖아요. 여기서 진위 여부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맞아. 그 다음은 신성 일렉트로닉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얘를 끌어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그때 되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맞아요. 등폭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현상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덜어놓고 또는 접근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요걸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진심을 담아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새벽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 주식다차 안교수 화이팅! 그리고 지금 신성 델타 테크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도 파이팅! 자, 이렇게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금요일 날 22만 주, 22만 주의 종가 배팅이 있었다. 요 부분은 분명히 반등의 시그널인 어떤 기사를 내보낼 거다.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 퀀텀 에너지의 직접 투자권이 나왔죠. 40억. 이때 루머인 줄 알았던 사실을 끄집어내죠. 이들은 스마트합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4,200 정도 나왔죠. 이틀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건데, 초긴급, 새벽 영상. 자, 공매도 파산일, 이 가격에는 쓸어담자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시호가에서 23만 3천 주가 거래됐던 거. 자, 이때 제가 분명히 영상을 찍었는데, 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새벽부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3월 17일 일요일 날 영상을 찍었어요. 오늘 미리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는 이 부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예.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예, 3시 30분에 23만 3,375주 동시호가에 거래됐죠. 근데 이날 거래량이 얼마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81만 9천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자 81만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23만 3천 주 그죠? 이게 바로 동시효과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창구를 보세요. JP 모건 11만 주 매도, 모건 서울 그리고 15만 주 매수. JP 모건 다시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아 이거 동시효과에 의도적으로 그들이 통정 매매했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얘네들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그죠? 자, 이때입니다. 이때.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분명히 또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22만 주. 자, 80만 주가 거래가 됐었는데
동시효과의 22만 주는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받아갔다. 이건 분명 통정거래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에서 과거에 똑같이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낸다. 재료들을 등장시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서는 분명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향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아, 이 신호는 이거구나. 이 신호는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지 않고 한 명의 주식시장에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큰 판을 보는 어떤 시장의 눈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었고요. 공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은 나름 스타 펀드 매니저상을 받았고요. 1000억 운용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이런 영상을 찍고 인생의 선배님들이 조금 더 시장의 눈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분명히 향후에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혹시나 이 부분에서 종목을 찾아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손실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자, 그 영상도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서 제가 후반부에는 종목 하나 일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신성델타테크가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40억을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이 부분 때문에 올랐다는 거는 분명히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때 41,150원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오르지 못할 때요. 이석배 교수가 등장하기도 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왜 사라고 했는지, 왜 매수를 해도 된다고 했는지 이걸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없더라도 이런 신성델타테크의 2탄, 3탄, 4탄이 나오더라도 최저점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나 이제 어제도 그제도 제가 일요일 날 도와드리긴 했지만 자, 보도록 할게요. 예,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어떻죠? 41,150원에 여러분들께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초전도체 테마가 일어났을 때 접근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석배 교수에 등장하거나 초전도체 테마가 일어나거나 퀀텀에너지 그리고 누구죠? 예, 김현탁 박사가 미국에 3월 4일에 가는 걸 몰라도 몇 거래일 이내에 어떠한 테마가 등장하든가 아니면 주가는 오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스타 플레이어들이 하는 기술인데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담아낸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는 전기차가 없어요. 그러면 배터리 통을 만드는 신성 델타테크도 부각될 수 있어요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와 한 가지의 종목을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엔캠이었습니다. 전해액을 다루는 엔캠. 이것도 서울에 부산까지 한 번에 가는 배터리를 만들려면 이 소위 말해서 전해액이란 게 필요하다. 충전과 방전, 배터리 이야기를 했죠. 자, 결국 뭡니까? 똑같은 주가 흐름의 흐름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뭐지? 이분은 왜,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바로 우리는 산업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의 사이클을 알게 되면 종목에 한정되지 않고 실수를 0으로 줄인 상태에서 종목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제가 이제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작년 7월 16일부터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 일러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의리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이런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공인입니다. 공인이고요.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어요. 저점에서 주식을 사고
어느 부분에선 경계라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 시장의 눈을 좀 크게 보고요.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드리고 싶네요. 이유는 여러분들께 어떤 뭐 유튜버나 어떤 기업들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사회 부조리 현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6일 날 3년 전에 펀드맨 생활 그만두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소통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법을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조금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보는 눈을 길게 되면 그런 사기나 아니면 이런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의 어떤 이런 부조리한 현상에 이 동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저희가 소통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향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단 100원, 1000원이라도 잘 되셨을 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저는 무지하게 좀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모빵을 공부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올해 54세지만 선배님들과 어떤 이런 교류를 하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어떤 지식 나누기를 하는 이런 거에 많은 뿌듯함을 얻고 있네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요. 제가 공부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님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최대한 어느 방법이 있을까? 어떤 뭐랄까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18일에도 매수 종가 배팅 CCS 주가 회수 및 대차 물량 상환 금요일 22만 주 아까 보여드렸던 수급 이탈이 거래량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오후에 제가 이렇게 18일 날 보내드렸어요. 사실 이런 거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유튜버나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의 부조리를 조금은 제가 개선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 진심이 와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이 신성델타 테크는 분명 과거의 이론을 똑같이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공부,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인생의 선배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과거에도요, 특징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이렇게 한 번씩 보내드렸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때 저점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던 거는 41,000원에 매수해 보자. 매도 라운드 피가 7만 원. 배터리통에 대한 이슈. 그죠? 저는 배터리로 접근했어요.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예, 후반에 제가 교육 영상을 좀 첨부해 드릴 거고 종목도 하나 일러 드릴게요.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제를 유발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그죠? 고기를 낚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인생 선배님들. 이렇게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 LK99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고모방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CCS가 이날 하한가 치는 날이거든요. 초전도체. 근데 이게 PC포소스 3월 4일? 과거와 똑같네. 9월에 LK99 사건. 얘네들 봐라.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그리고 3월 4일 뭔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 한 번은 이제 손실 중인 분들이 수익을 냈으면 다시 한 번 더 7만 원에 매수해 보자. CCS 하한가로 인한 매도, 과거 지분법 이익으로 인한 시나리오 적용, 임원진 매도와 동일합니다. 임원진들 계속 매도했었잖아요. 임관영 씨도 여기서 매도했었고.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거는 결국은 3월 4일을 향하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 3월 4일 날 여러분들도 이제 최고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실까봐 공부방에서 다루긴 했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2월 21일 매도가 18만 원 거래정지 회피자금 이슈로 과거 패턴과 동일해요. 절대 매도하세요라고 해서 도와드렸어요. 결국은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을 잡아내는 방법 산업을 알면 돼요. 산업의 사이클. 이석표 교수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LK99 그리고 초전도체를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진위 여부가 나오면 되겠죠. 이때는 아니라고 했고 지금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와 똑같이 어떤 이론이 나오죠? 각 국가에서 기다 아니다. 그죠? LK99 진위 여부를 판단했다.
근데 아니었다. 등폭만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때 황산납 관련주가 3배 올랐죠. 그리고 신성 ST의 상장권을 이끌어내면서 다시 올랐죠. 지금도 신성 일렉트로닉 이야기를 살짝 계속 꼬집어내고 있다는 거는 이들은 신성 일렉트로닉을 네, 맞아요. 가지고 분명히 지니어부가 나왔을 때는 주가를 끌어올리겠구나. 왜? 주가가 올라서 다시 원점으로 내려오는 걸 원하는 예, 맞아요. 대표이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자철 씨는 그것 때문에 추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권을 분명히 지금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된 예, 지금 이제 손자를 통해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주가의 훼손이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처럼. 그러면 자, 손 놓고 있어도 오른다는 거네요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신성 일렉트로닉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분명히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뻔히 보이는 이런 답안지, 뻔히 보이는 답안지, 긍정과 부정의 이슈들, 콜먼 박사 이야기, 초전도가 논문이 철회되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 콜먼 박사 이야기, 중앙대에서 논문 게재했다 말았다, 퀀텀에 집으로 80억 투자했다고 했다가 아니다, 다시 40억으로 줄었다. 이러면서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 이슈를 끄집어내는데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고요.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과거와 똑같아요. 이때 황산납 관련주 이게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황산납 관련주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가 돼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공부입니다. 공부.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피시포소스라는 물질은 LK99에서 황을 섞은 거예요. 그죠? 역시나 이번에도 진 여부를 내야 돼요. 피시포소스가 진짜냐 아니냐 초전도에 대한 부분. 자, 과거와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어날 텐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황산납 관련주가 이번에도 오를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펀드 매니저 후배들한테 좀 탐방을 갔다 와봐라 라고 했더니 실제로 요만한 책자에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요만한 책자에 황물 다루는 업체 기업의 명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거와 똑같은 흐름대로 맞아요. 그때 썼던 황산납 업체를 쓰진 않겠죠. 자,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010-4822 870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요거는 제가 그냥 다른 건 필요 없고 나는 공부는 싫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황산납 이 종목만 일단 일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손실을 보지 말고 가정평화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네, 문자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시장의 큰 판을 보는 이런 시장의 큰 눈, 그죠? 보는 그런 눈을 길러드리는 것도 저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에게는 펀드 매니저 초기 시절에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식 나눔이가 되고 싶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로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자, 황산납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가끔씩 이제 문자 양이 많으면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있네요. 다시 한 번 더 황산납 1번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향후에는 이런 공시사항을 읽는 법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공방에서 다 다루고 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신성 일렉트로닉의 상장 그죠? 100% 흡사합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신성 델타 테크는 신성 일렉트로닉. 자, 이 부분이 과거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주가는 끌어올릴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자, 진 여부가 나와야 됩니다. 황산납 관련주가 이미 급등을 하고요. 이 부분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때 뭡니까? 신성 ST죠. 그죠? 과거와 똑같이 이렇게 자회사 상장과 자회사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임원의 매도를 항상 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최고가에서는 항상 임원의 매도를 등장하고 있구나. 임관원 씨의 매도죠.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도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자.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훈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맞췄다라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여기서 손실 중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부분에서 배터리 통에 대한 이야기, 근거 있는 산업군, 그들에 대한 세력, 어떤 세력들도요.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떤 세력들도 그냥 들어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밀고 들어오게 되면 항상 반대의 세력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한쪽에서 자, 어떤 산업군이 발전이 됐어요.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등장을 할 시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어서라고 시장에서 막 이제 화두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그때 맞아요. 세력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세력은 그 다음 세력이 등장을 했을 때도 얘네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왜? 어차피 힘을 실으면서 여기서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때리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세력들이란 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세력, 하락을 시키기 위한 세력이라는 거거든요. 작전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시장도 더 급락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더 빠지게끔 매도하는 세력이란 게 있잖아요. 힘을 실어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타짜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운용사에서 주식타짜라고 불렀었던 이름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어떠한 접근 방식이라도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 경계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만 주의 수급을 등장시키는 게 과거와 똑같이 고봉을 찍어 놓고 요 정도 거래일 됐을 때는 이런 신호가 나오는구나.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22만 주에 대한 동시효과 물량. 하하. 거래량 80만 주, 22만 주, 4분의 1을 거래시켰다고? 하루의 전반적인 거래량은 단 1초에 의미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신성 공부 또는 황산납 관련주만 원하시는 분들은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절대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유튜버에 속지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작년 7월 16일 날 금융권 세미나를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상한 기업들, 그죠? 금전을 요구하는 애들한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에코프로머티부터 이렇게 한두 번 실수는 나오죠. 이 산업군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훼손이 나온다고 하면 즉각적인 손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자,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도 2,567%의 수익을 냈어요. 결국은 뭐냐면 연기금 투자자가 이랬다는 거죠. 제가 이 세미나 다니면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도 하나입니다. PB들이든 연기금이든 자, 시장을 먼저 봅시다. 산업을 봅시다. 업종을 봅시다. 그리고 종목을 찾읍시다. 절대 종목을 찾아서 빠져들지 맙시다.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경제 위기, 그죠? 이런 심각한 질병이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절대 팔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펀드 매니저 이제 후배들도 많이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급하지 마시고요. 자, 타점 하나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향후에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5개의 증권사가 집중 매집한 종목, 이 종목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도 분명히 어떠한 산업이 움직였을 때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자료만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부보다는 그냥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 종목도 보내드릴 거고요. 어떠한 타이밍에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산납 관련주 그리고 요 부분, 집중 매집 투자된 종목. 이거는 어떤 산업이 움직였을 때 반드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세미나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 세미나 시장을 읽는 방법, 산업을 이해하자. 자, 엔캠 신성델타테크의 후속주 쥐타짜 안교수. 제가 사실 이 여의도에서는 가장 1세대 펀드 매니저고요. 그래도 코로나 때 6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은퇴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뭐 이제 연기금 투자자 대상으로 그냥 기관 투자 대상으로 50조 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짜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저 세미나를 지금 뭐 연기금 대상으로 이제 진행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소강당을 하나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세계 선배님들. 자, 역시나 신성델타테크 엔캠도 저는 테마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없어요. 전구체 그리고 전액 그죠? 에코프로머티 엔캠 신성델타테크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룰 건데 여러분들 이때 시장의 큰 판을 보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네요. 자, 보시게 되면 아마 기관 투자도 꽤나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들 보고요.
큰 판을 읽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난 세미나를 원한다라고 하면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초청장을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럼 공부방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기에 이런 저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경계심을 알릴 수 있고, 요 부분에서 CCS 하한가를 통해서도 주식을 접근할 수 있고, 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알아낼 수 있는가? 향후에 있을 이런 신성 ST의 상장권, 신성 일렉트로닉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부를 밀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과거 패턴을 똑같이 따르고 있구나. 그죠? 자, 그러면 공부방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잠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